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창업 아이템 개발 곽준호, 김민수, 최신효 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례 발표에 앞서 저희 팀은 팀 소개와 인사말, 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간략한 프로세스 소개, 목차 및 내용 소개, 조사하는 나라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먼저 짚고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그리고 조사한 사회적 기업 사례의 공통점, 조사 의견과 개별 느낌점 흐름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아이템 개발 김영국 교수님 수업을 통해 하나의 팀이 만들어져 시각 디자인과 곽준호, 패션 마케팅과 김민수, 패션 디자인과 최신효 이렇게 3명에서 조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조사를 하게 된 나라는 쇼핑의 성지, 야경이 환상적인 곳, 딤섬이 유명한 곳, 그리고 저희 김영국 교수님이 은행원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셨던 곳 바로 홍콩입니다. 팀 네이밍을 어떤 걸로 할지 생각하다가 다들 싸이월드 BGM 깔던 세대라며 한 번쯤 들어본 리미의 감자의 홍콩 반점이 생각나 홍콩 반점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콩의 사회적 기업보다는 일단은 먼저 사회적 기업 그 자체에 저희는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회적 기업의 뜻을 먼저 찾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정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엄청 많고 엄청 신기하고 엄청 독특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해야 설립할 수 있고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 홍콩 반점주는 궁금증을 자아냈고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양한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서치를 하는 도중 저희는 먼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는 사회적 기업 현황, 또 자율 경영 공시, 또 사회적 경제, 심지어 오늘의 사회적 경제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 인증 지원, 성장 지원, 생태계 기반 조성, 협동조합 지원이란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었고 다양한 공고들과 다양한 보도자료, 다양한 정책 정보 등으로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또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알 수가 있었고 사회적 기업을 저희는 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저희의 주제 홍콩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각국마다 문화와 차이가 있으니 사회적 기업 개념 또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홍콩, 다른 나라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차이를 먼저 조사하였고 자료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과는 차이가 있었고 또한 등록 형태 또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단체가 있듯이 홍콩에서도 대표적인 The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줄여서 약자로 HKCSS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he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HKCSS의 사이트에 들어가 목록들을 보니 모두 다 중국어 번체로 되어 있었지만은 번역기로 통하여 해석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도 그렇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많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사회적 기업 개념 정의, 홍콩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정의를 비교 분석하였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한 홍콩의 대표적인 HKCSS 기업 사이트 들어가서도 번역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사회적 기업 개념 뜻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이해를 완전하게 인지한 다음에 한국, 홍콩의 차이점을 분석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한국 사회적 기능 진흥원, 또 홍콩에서 HKCSS라는 기업을 알고 난 뒤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저희는 다음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소개입니다. 저희 홍콩 반점조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의의에 관하여 먼저 서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의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활성화, 세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 확충, 네 번째로는 윤리적 시장 확산이라는 4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적 기업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저희는 홍콩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홍콩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정확한 의의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한 저희 홍콩 반점조는 네이버와 구글을 이용하여 홍콩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블로그, 이데일리, 그리고 지속가능 저널, 위클리 홍콩 등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기사를 서치하였고,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고 요약하며 홍콩의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홍콩의 허브라고 하는 홍콩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알게 되었고, 허브라는 기업이 홍콩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하는 일로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공, 사회적 기업 창업 및 기업 운영을 위한 각종 경영 서비스 및 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로는 홍콩 사회적 기업들의 재정적,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컨설팅 기획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및 판매 플랫폼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인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천사 엔젤이라고 하는 이름의 컨설팅 서비스를 기부하는 소셜 엔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에는 자금 지원을, 투자자들에게는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지지를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여러 사회적 기업들을 더 디테일하게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분석에 들어간 홍콩 반점조에서는 징코하우스, 레비아튜즈, YMCA, 홍콩 청년 장애 연합, 그리고 홍콩 연수팀, 아이베이커리, 왓슨스 이렇게 6가지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냈으며 좀 더 확실하게 리서치를 하기 위해 3명에서 2가지씩 기업들을 맡기로 하였고 각자의 기업들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서치를 하고 6개의 기업들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며 레포트를 쓰기 위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레포트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서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한국과 홍콩의 사회적 기업 형태, 사회적 기업 홍콩 진출팁 4가지, 홍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 로고로 서론을 마무리 지었고, 본론에서는 홍콩 반점조에서 서치한 홍콩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6가지의 기업들을 본론에 저희 조에서 여러가지 기사물들을 요약한 정보들을 삽입하는 것으로 본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론에서는 위 사례의 사회적 기업의 공통점을 도출하여 홍콩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의는 명확히 명시된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홍콩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이러한 공통점들을 지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공통점을 통해 홍콩의 사회적 기업 레포트의 결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 낼 때까지 저희 조는 많은 리서치와 많은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레포트에 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먼저 저희 홍콩 반점조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홍콩에서의 사회적 기업을 서치하여 먼저 알아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홍콩을 비교하여 홍콩에는 어떠한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고 한국과 홍콩 또는 각국 일본, 미국 다른 기업 개념을 비교해 나가면서 사회적 기업 홍콩 진출을 정리하였습니다. 홍콩 팬키지의 중요성, 사회적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진출 고려, 홍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 로고, 캐링 컴퍼니와 이 기업의 한국 기업 취득 현황 기업들까지 알아보고 홍콩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기업 천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난 뒤 다음으로는 위 조사 방법으로 인하여 먼저 여러가지 홍콩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정말 홍콩에서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크게 와닿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고 조사해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도 찾아보면서 놀랬던 게 사회적 약자를 공통점으로 가지게 되어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었고 정말 따뜻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는 그 첫 번째에서 노인들에게 취업 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 진코하우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알게 되었고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인 고령화 사회, 즉 노인분들의 일자리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기업에서 도울 수 있는 기업이기에 저희는 이 기업이 인상이 깊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전체적으로 노령화 사회 문제에서 크게 다루는 내용과 예시, 직접 하는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인터뷰까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아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또 어떠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층, 저소득층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통 저소득층을 위해 기업 단체들에서 지원해주고 기회를 주지만 특히나 이 기업 레비아티드주라는 기업에서 저소득층 엄마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저희에게 정말 신선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서 저희는 이 기업을 선택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기에는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의 엄마들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정말 신선하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일자리를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으면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겪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우리 엄마들만이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잘 살려 다양한 작업들로 인해 여성들에게 또는 엄마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조사하면서 유익한 경험이었고 홍콩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이 기업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 자체에서 여행과 투어 관련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많이 와닿았던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행을 가고 싶으나 금전적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못하는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YMCA를 조사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먼저 여러 가지 마을을 소개하고 그 전통 방식을 체험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은 사회적 윤리의식을 강조시키게끔 사회적 이슈에 근거 환경, 소외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홍콩 사회복지 컨퍼런스가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또는 체험시켜주는 사회적 기업 단체 YMC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도 많은 사회적 기업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콩 청년 장애 연합 홍콩 연수팀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연합팀은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합팀은 만성 질환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희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저희는 조사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기업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질환들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기에 저희는 더 놀라웠고, 정말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주 흥미로웠던 조사이었는데요. 발달 장애인 6명으로 시작한 베이커리. 예상이 가나요? 바로 아이베이커리라는 기업입니다. 시작은 불가 발달 장애인 6명, 그리고 목표 또한 발달 장애인 고용으로 만든 제과점이기에 저희는 이 기업을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스스로 해낸다, 이러한 마인드로 운영하는 아이베이커리를 만들어서 저희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였기에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쓰레기 재활용인데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서는 왓슨스이라는 단체를 조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만큼 홍콩 사회에서는 재활용률이 낮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업 단체 왓슨스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많은 느낌점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이 홍콩 사회적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각자 느낀 점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정리함으로써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콩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입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동시에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며 목표라고 정의한 것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의 사회적인 책임을 반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업의 재정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이들이 생활하는 사회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고,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와 기업 이해 당사자들의 경범위한 고려사항들을 인식하고 경영 활동이 그것들과 연관될 때 기업은 사회적 성과 공공의 이익에 가장 잘 공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홍콩의 사회적 기업 개념입니다. 먼저 한국에 대해서 본다면 법적 정의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홍콩은 법적 정의로는 홍콩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의 법적 정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홍콩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사회적 목표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한국의 등록 형태로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7월 12일 현재 862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아 있습니다. 등록 형태 홍콩으로는 일반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능단체로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등이 있으며 홍콩에서는 HKCSS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홍콩 진출입니다. 첫 번째로는 패키지의 중요성입니다. HKCSS 관계자는 홍콩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물품들이 상당한 신뢰를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의 제품 중에서 한국산 제품이 선호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또는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은 패키지의 생물 분해 소재 사용이나 재생용지 사용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슷한 제품도 패키지가 세련되지 않으면 중국 제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세련된 패키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홍콩 최대 미용용품 전시회 코스모프로프에서 한 회사는 USB 제품을 진열했는데 전시회 유관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패키지로 많은 관심을 끌고 문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진출 고려입니다. 홍콩의 경우 사회적 기업 수가 많고 이를 종합 관리하는 HKCSS 같은 기관도 있어 수출 품목과 유관한 사회적 기업이나 NGO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 수출업체의 경우 청각장애인 관련 NGO나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링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즉 현지 에이전트로 사회적 기업을 선택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현지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HKCSS는 KOTRA와 공동으로 선물용품점 메가쇼 등 전시회에서 한국적 기업 제품을 홍보한 바도 있어 한국 기업의 경우 HKCSS를 통한 현지 파트너 물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번에는 홍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 로고 크레인 컴퍼니입니다. 크레인 컴퍼니는 2002년 홍콩의 사회봉사협회인 HKCSS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홍콩 복지사회의 안전망 확대 및 경제 발전 기여이며 특히 기업과 복지사회의 협력을 홍보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2217개의 기업 및 기관이 크레인 컴퍼니 로고를 받았는데 사회적 책임 활동이 우수한 기업이 크레인 컴퍼니로 선정되면 이를 통해 사회활동 우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소속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홍콩 내 크레인 컴퍼니 로고 취득 한국 기업 현황입니다. 삼성물산, 우리은행, 아시아나 홍콩 지점, 크레인 컴퍼니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홍콩 지점은 2008년 홍콩 구룡 삼수 이포 지역에 있는 가톨릭 수녀원인 인애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배식 활동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012년에는 홍콩 가정복리회를 방문해 결손 가정 어린이들과 전시관 견학, 학용품 전달, 게임활동, 뷔페 식사 등의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홍콩 지점은 홍콩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 독거노인 장애우 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 5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 천국 홍콩 뒤에 든든한 기업 있다라는 기사를 서치하였던 거를 발표하겠습니다. SEBC는 홍콩 상하이은행과 비정부기구인 NGO인 HKCSS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홍콩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문화를 위해 홍콩 시민과 민간 기업 정부라는 최고의 파트너십 형태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SB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힘쓰면서 홍콩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홍콩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소 불분명한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관련 기업 수가 상당히 많은 데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HKCSS는 민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주면서 명실공히 홍콩의 사회적 기업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사회적 기업 뒤에는 민간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C를 산하에 두고 있는 HKCSS의 초이 호이 Y 리서치 그리고 조사사업 부문장에은 든든한 기업들의 후원이 있다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 제공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기업 운영을 위한 각종 경영 서비스 및 자금 지원이 있으며 홍콩 사회적 기업들의 재정적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특별히 사회적 기업들에 위한 마케팅 및 판매 플랫폼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고 직장인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천사라는 이름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기부하는 소셜 엔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투자자들에게는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회적 기업 사례 첫 번째 진구하우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령화,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2006년 노인홈의 자원봉사자들이 세운 이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 진구하우스는 많은 고령자들이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 홍콩의 많은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 고령자들의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인구 비율, 노동인구 1000명당 339명, 20년 후에는 600명으로 가파른 상승이 있을 거라 있는 일부 학자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노령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코하우스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진코하우스는 선두주자로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2006년 자원봉사자들이 세운 이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 진코하우스는 많은 고령자들이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일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고령의 근로자를 배려하고 해주는 이 레스토랑은 고령자 일자리 사례로는 홍콩의 선두주자라고 방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00명의 고령자 노인분들이 근무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진코하우스는 위에서 말했듯이 노인들을 위한 고용을 지지합니다. 홍콩은 노인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서 손님들은 노인들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서빙할 때 감사하고 기쁘게 서비스를 받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맛있는 음식과 진코하우스 이런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찾는 이유가 있고 진코하우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런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할 수 있고 고객, 상점 주인 및 고령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로 이길 수 있는 윈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고 행동합니다. 진코하우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호점을 기반으로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호점에서 일하시던 노인분들이 역량을 향상시켜 2호점을 또한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게의 고용자에서 운영자,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코하우스의 노인분들의 가능성을 믿은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 홍콩의 많은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 고령자들의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높게 평가받고 지금까지도 계속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키티 리 시우인 69세는 많은 고령자들이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말을 할 만큼 진코하우스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사한 사례들로 정말 흥미로웠던 사례인데요. 바로 레비아 티르주라는 사회적 기업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여성들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 증진을 이뤄낸 이 기업은 저소득층 엄마들에게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저소득층, 고소득층으로 층대로 나뉘는데 특히 여성의 사회적 자해 실현과 양육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홍콩의 한 사회적 기업 레비아 티튜즈는 홍콩 내 숨겨진 노동력, 저소득계층의 엄마들을 고용하여 다양한 직업들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도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저희 홍콩 반점조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기도 하겠지만은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소득 계층에서 중에서도 엄마들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비아 티투즈는 여성 40명 이상 교육하고 고용하였습니다. 작업들 중에서는 지갑, 클러치, 가죽 등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많은 여성이 집에 재봉틀을 둘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었기에 주위 주민센터에 재봉틀을 설치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까지 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 기회가 갖는 것은 대부분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그 어떤 일도 오래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레비아 티드주의 사회적 기업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좋은 기회이고 성과였습니다. 설립자 렁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여성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것을 매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등 각각의 상품들은 여성들이 직접 서명해 그들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담은 그들만의 로고가 적힌 태그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YMCM이라는 단체입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고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는 기업이 바로 홍콩의 YWCA라는 기업 단체입니다. 홍콩에는 사회적 기업도 투어를 해줍니다. 홍콩에서는 3년 연속으로 세계 사회복지 컨퍼런스가 열릴 만큼 환경보호,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NGO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현지 대학생과 교류도 할 수 있는 대학생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NGO 단체인 YWCA 사회적 기업 단체는 주민들이 생활이 돕도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YWCA는 이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어 그 수익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한 지역 주민이 집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요리를 대접하는 하나의 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투어를 시켜주고 투어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이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인 HSBC를 방문해 사회적 기업 의미와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 홍보 방법을 찾아주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 싱글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도 듣고 평가도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있는 그린샵에 가서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오지 체험을 한다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적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사회적 이슈에 근거한 환경, 소외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점에서 홍콩 사회복지 컨퍼런스가 정말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체험을 통해서 또 YWCA는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사례입니다. 홍콩 장애 연합 그리고 홍콩 연수팀에 대한 대상 기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홍콩 청년 장애 연합과 홍콩 연수팀의 내용으로는 홍콩 연수팀은 홍콩 청년 장애 연합을 찾아서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홍콩 정부가 장애인의 교육, 고용, 복지시설 등의 당사자들의 의견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장애 청년들이 조직한 조직입니다. 1978년에는 본부블람틴 지역에 설립하고 주간 활동 센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왕타우 지역에 또 다른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자조 모임으로서는 홍콩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는 주로 신체 장애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이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홍콩에서 가장 폭넓고 안정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현재 홍콩에서 장애와 연관된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경제적 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연합회를 봤을 때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정말 내 스스로가 아픈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 정말 더 정확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 6명으로 시작한 아이베이커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6명으로 시작, 아이베이커리. 홍콩에서 잘 알려진 성공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곳은 2010년 설립 이후 장애를 가진 이들을 훈련하고 직원으로 고용해 왔습니다. 시내 11개 지점에 카페 및 베이커리 체인점을 내고 있으며 아이베이커리는 정부의 개입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 사회혁신과 기업가 정신 개발 펀드는 사회 곳곳에서 보다 장기적인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과 사회 배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 장애인, 소수이민족, 한부모 등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베이커리 1호점은 홍콩의 가장 오래된 자선단체 통화그룹이 2010년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만든 제과점입니다. 아이베이커리는 발달장애인 나도 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6명의 시작으로 홍콩 전역 11개 매장에서 발달장애인 72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량기에 반죽을 올리고 모양을 빚어 오븐에 굽는 이들은 모두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베이커리가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 달랐던 점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고 다른 기업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앞장서고 있지만 아이베이커리에서는 나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일도 가르쳐주며 사회적으로 좀 더 특별하게 사회적 기업인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 기업 사례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선 왓슨스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선 왓슨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콩 최대 음료 제조사 왓슨스 워터가 플라스틱 생수병 수거기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기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쿠폰, 선물 교환권 등 보상 시스템을 적용했고 왓슨스 워터는 우리는 수익 창출을 위해 플라스틱 병 수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재활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와는 상관없이 타사 플라스틱 병도 수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그린 프로젝트에 따라 왓슨스는 일회용 생수 플라스틱 회수율을 5년 내에 50%, 10년 내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소 50개 학교, 사회적 기업, 소매업체 등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인해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16년 홍콩 도시 고체 폐기물 일일 처리량은 1,345톤으로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왓슨스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플라스틱을 수거한다는 생각을 들지 않게 왓슨스에서는 다른 타사의 플라스틱 병들도 수거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홍콩의 사회적 개념과 홍콩의 사회적 기업들을 찾고 이 사례들을 보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별로 사회적인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홍콩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나 기부 등으로 유지되고 또한 몇몇 사회적 기업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꼭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콩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면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인 아이베이커리가 이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회적 기업보다 아이베이커리는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기업보다는 아이베이커리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누구보다도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는 기업들이 홍콩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느낀 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사례가 아닌 홍콩의 사회적 기업 사례를 조사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듣고 어떤 기업이길래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단순한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업도 서로 좋은 윈윈하는 사회가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같은 대면 캠퍼스지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사람들과 대면도 아닌 서면으로 카톡으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인 모습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소통이 잘 되어서 아무런 탈 없이 서로 행복하게 조별과제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 의견 및 느낀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능력과 장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업이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먼저 자신들의 어려움이 뭔지 알면서도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신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랑 대면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들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조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시간 약속에 철저한 팀원들이기에 힘들지 않은 조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과제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과제였던 것 같아 많이 인상 깊었던 과제였고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공감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았던 과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였는데 앞으로는 살아감에 있어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으며 다른 기업들을 보는 시선보다 더 호의적인 시선으로 비추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이라는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러한 기업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어가며 기업의 이익에서도 충실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익보다는 사회에 힘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점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늦은 새벽이 돼서야 조원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늦은 답장과 늦은 제출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조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에게 일을 떠밀기보단 서로에게 합당한 배분에 있어서도 정말 좋았던 조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쁜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도 서로에게 피드백을 빼먹지 않고 해주는 조언들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힘들지 않고 했던 조별 활동이었던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정말 재미있었고 정말 유익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한 조별 과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업들의 존재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 행복하고 따뜻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점들이 있겠지만은 사회적 기업은 무조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닌, 이득이 먼저가 아닌 무조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주고 돕는 것에 의한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삶의 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과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몸이 약하시고 지위가 약하시고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제가 아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토론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야기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 자체로도 저희 팀워크도 한번 칭찬해주고 싶고 저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각준호 분과 이제 김민수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해주는 이 모습에 정말 좋은 팀워크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했고 잘했고 문제가 아닌 저희 팀 전체가 하나였던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느껴졌더라고요. 항상 조별 활동이라면 무서웠고 어려움이 있고 하기 싫다, 재미없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뿐이었지만은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많이 없어졌고 다음에도 이런 과제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 팀원으로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조별 활동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과제와 기회를 주신 교수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홍콩 반점조의 홍콩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신다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는
기분 좋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